뉴욕 증시가 급등 흐름을 하루 만에 반납한 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재정절벽 타결에 대한 호재가 국내 증시에 선 반영되면서 급등 후에 어제장에 숨고르기가 나왔는데요. 미국 증시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가 됐던 12월에 민간 고용이 21만 5천 명이 증가하는 등 호조를 나타내면서 장중한 때 지수가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의 위원 다수가 올해 연말 전에 양적 완화 조치가 종료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의 종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0.16% 하락했습니다. 13,391선에 마감했는데요. 일간 차트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초반 부진한 흐름 속에서 장 중반 오후 11시를 기해서 상승 반전을 했지만 이내 낙폭을 키워가면서 결국 하락권에서 마감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살펴본다면 혼조 양상을 띄었고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세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는 상승했습니다. 0.4% 올랐고 아래쪽으로 기초소재 업종이 1%가 넘는 큰 낙폭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민감주와 기술주가 0.1에서 0.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선전했던 종목부터 살펴본다면 머크사입니다. 2% 넘게 올랐고 캐터필러와 휴레패커드 등은 1% 아랫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 4% 넘는 큰 낙폭, 듀폰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제네럴 일렉트릭의 순으로 현재 하락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특징주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특징주로는 시스코 시스템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은행인 RBC 쪽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다라는 호재가 나왔고요. 이런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다우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이 종목 상당한 거래량을 실으면서 상승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0.4%가량의 상승폭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하락 마감이었고 0.4%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3,100선에 나스닥 지수 마감했는데요. 차트의 움직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상승 전환한 구간에서 등락하기도 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키워가면서 저점 라인에서 나스닥 지수 마감했습니다. 3,100선 기록했고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0.2%대 낙폭 기록했는데요. 종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 최종 종가는 0.21% 하락한 1,45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차트의 움직임이 나가고 있는데요. 장 중반 역시 상승 전환한 구간에서 움직였지만 시초가 부근까지 낙폭을 키워갔고 그보다 아래 구간에서 마감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0.2%의 조정, 이렇게 나란히 3대 지수가 하락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이후에 뉴욕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호재성 재료가 단발성에 그치면서 혼조 양상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먼저 프랑스 까크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0.34% 하락 마감했는데요. 3,721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차트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머물렀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03선에서 3,726선, 한 30포인트 선을 중심으로 박스권 등락을 하다가 0.3%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업종별 혼조 양상이었는데요. 하락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매주들의 선전이 조금 두드러졌는데요. 르노사 같은 경우는 1.4%가 상승했습니다. 하락한 종목을 살펴본다면 다논사가 1% 넘게 하락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또 로레알사도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외 특징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특징 종목으로는 이날 까크지수 안에서 급등한 종목 꼽아봤습니다. 알카델 루센트인데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지만 장이 진행되면서 특히 오후장 들어 탄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고점 라인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9.75%라는 상승폭이 기록이 됐는데요.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 통신장비 업종에 대한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 호재성 재료로 인식이 됐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유럽 증시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0.3% 가까이 조정 나왔습니다. 종가는 7,756.44포인트였는데요. 마찬가지 장중 내내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점으로 7,737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에 낙폭을 다소 만회하긴 했지만 하락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업종별 역시 하락이 우세한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주와 기초 소재 업종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선전했던 업종은 통신 업종 0.3% 정도 올랐습니다. 내수주들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독일 증시에서 하락했던 주요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바스프사라든지 제약 기업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닥스 지수에 이어서 영국의 푸츠백 지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푸츠백 지수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0.3%가 올라간 구간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6,047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래쪽 차트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중반에는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 탄력을 조금씩 키워가더니 상승 반전한 구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푸츠백 지수 0.3% 오른 6,047선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0.6% 올랐고 기초 소재 업종은 0.4%의 조정이 나왔지만 통신주와 아래쪽으로 필수 소비 업종이 각각 0.2에서 0.3%씩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영국 중에서 대표적인 유통주인 넥스트가 2.69%, 3% 가까이 오른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는데요. 지난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이를 반영한 지난해 연간 매출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호재가 되면서 3%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다소 부진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0.7% 오른 80달러 52센트에 마감했고 미국채 10년물은 1.8%대를 기록했습니다. 유가가 조정됐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0.2% 하락하면서 92달러 92센트에 마감했고 브렌트 유 0.3% 하락한 112달러 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값을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은 0.8%의 조정 1674달러 60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장마감 동향이었습니다.